혹시 성조숙증 아닐까? 오늘은 성조숙증과 보험에 대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현실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아이 키가 또래보다 유독 빨리 크고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발달이나 채모가 보이기 시작하면 부모 마음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성조숙증 아닐까? 요즘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은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드문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진단받는 아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내분비과를 찾는 부모들 중 상당수가 학교 또래보다 너무 빨라서 걱정돼 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성장이 빠르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조숙증이 조기에 시작되면 성장판도 함께 빨리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키가 커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최종 키가 오히려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가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 입장에서는 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성조숙증 치료의 핵심은 호르몬 억제 주사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 번씩 맞게 되는데 치료 기간은 짧게는 1에서 2년, 길게는 3년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주사 1회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합니다. 치료가 몇 년간 이어지면 총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이거 보험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조숙증은 보험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에서 보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이 질환이 질병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체질적 발달적 현상으로 보이느냐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성조숙증은 분명 질병 코드가 존재하고 병원에서도 질환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의 해석은 의학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조숙증은 생리적 성장 과정의 변이일 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성장 목적 치료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미용 목적, 성장 촉진 목적, 체질 개선 목적의 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성조숙증 치료가 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성장 치료라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모 입장은 다릅니다. 키를 키우려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경로를 지키기 위해 치료하는 것인데 왜 보상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건강보험, 실손보험, 어린이보험의 역할이 각각 달라집니다. 먼저 건강보험입니다. 성조숙증 치료는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이와 검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아는 만 8세 미만, 남아는 만 9세 미만에서 2차 성징이 확인돼야 합니다. 2차 성징이란 여아의 경우 유방 발달이나 음모 발생, 남아의 경우 고환 용적이 4ml 이상이거나 고환 길이가 2.5cm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골연령 검사와 GnRH 자극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검사 결과를 통해 성조숙증이 의학적으로 명확하다고 판단돼야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GnRH 애거니스트 주사 제의 건강보험 적용 상한 연령은 여아는 8세 364일, 남아는 9세 364일까지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같은 치료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이 또래보다 눈에 띄게 빠르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보다는 해당 연령 이전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실손보험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지만 동시에 분쟁도 가장 많이 생기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 치료에 실제로 쓴 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성조숙증이 명확한 질병으로 인정되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보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를 매우 꼼꼼히 살펴봅니다. 특히 의사소견서에 성장 개선 목적, 최종 신장 증가 기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구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와 보험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시점의 기록입니다. 의사가 어떤 진단명을 사용했는지, 치료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의무 기록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보험과 진단비 보험입니다. 일부 어린이 보험에는 특정 질병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조숙증은 대부분의 진단비 특약에서 명시적 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조숙증 진단만으로 진단비가 나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조숙증은 보험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가입된 보험 약관을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실손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치료 전 병원 기록과 보험 약관이 충돌하지 않도록 설명과 기록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확히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치료비 부담만 보고 무리하게 보험만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고 치료 여부는 아이의 성장 상태와 건강을 기준으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아이의 성장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험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성조숙증이면 보험된다. 혹은 어차피 보험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 검사를 받는 시점,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가입된 보험의 구조를 차분히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이의 성장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